강의 표시 중 SM45C 또한 SS34에서 45와 34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우리가 강의 표시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은 자기의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죠. 자신을 알리는 어떤 규격이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설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료를 선정해서 도면에 표기를 함으로써 그 가공하는 그 작업자는 그 재료를 구입해서 결국 가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재료의 어떤 표기가 재료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재료의 어떤 표기를 보고 우리가 강도라든가 혹은 탄소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강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의 어떤 여러 가지 강성과 연계가 돼 있죠. 구조물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는가. 또한 이 구조물은 이와 같은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얼마만큼의 재료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디자이너가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탄소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량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량에 따라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용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열체를 하더라도 탄소 함유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달라지고 또한 여러 가지 치성이 있느냐 아니면 연성이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량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뭐 아공석강인가 공석강인가 가공석강인가 또한 탄소량에 따라서 저탄소강인가 그다음에 중탄소강인가 고탄소강인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것을 각종 구조물에 또한 여러 가지 부품을 우리가 제작할 때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결국은 강의 표시 중 SM45C와 SS34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SM45C의 어떤 의미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죠. 기계 구조용 강으로 여기 SM이라는 것은 바로 기계 구조용 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45, 이 45, C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숫자 두 개의 숫자 다음에 C가 있으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탄소 함유량을 나타낸다. 탄소 함유량. 그래서 탄소 함유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0.45%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C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SS40, 34죠. 34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서 SS 34는 일반 구조용 암연강제다. 그래서 SS라는 것은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라는 거. 말 그대로 압연에 의해서 이 강제가 생산이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34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4는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즉 34kgF에 per 제곱센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단 단답형 문제로 나오지만 기본 상식이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에 대해서 기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종류와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S300 30 이것은 SS34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SS 330이라든가 이거는 SI 단위, 국제 단위가 되겠죠. SI 단위, 국제 단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SS 400종은 SS 41종, 그 다음에 SS 490은 SS 50. 자, 여기서 SS 400종과 그 다음에 SS 490 이 부분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화학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0종과 490종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여기에 성분이 어떤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거기에 결국은 전부 다 인과 항, 그 다음에 철이 들어가 있죠. 철과 그 다음에 인과 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S400을 보시죠. 그래서 항복점 또는 내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90종 SS490이 뒤쪽에 나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 이 재료가 간혹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강의 표면 경화법과 열처리로입니다. 자, 강의 표면 경화법 그 다음에 열처리로에 대해서 살펴보죠. 열처리로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재료나 재료역학 하면은 결국 기계재료 하면은 강의 표면 처리법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강의 표면 처리. 자, 우리가 강의 표면 처리 경화법이 있습니다. 자, 열처리법이 있죠. 열처리. 자, 강의 표면 처리. 표면 처리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금속의 어떤 그 가공을 한 상태에서 가공을 하고 가공을 하기 전에 표면 처리를 해서 우리가 약간의 경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표면의 얕은 층, 표면의 얕은 층만 우리가 열처리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도를 부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도를 부여한다. 그래서 표면 깊이까지 우리가 열처리를 하면은 금액도 비싸고 또한 여러 가지 가공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모든 부품을 우리가 그렇게 부품을 깊이까지 열처리할 필요는 없죠. 그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것은 표면 처리 경화법에서 해도 충분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처리는 뭡니까? 열처리는 말 그대로 상당히 깊게 우리가 열처리하는 것을 금속의 어떤 깊숙한 부분까지 경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퀸칭, 담금질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열처리 종도 여러 가지가 있죠. 꼭 우리가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만 열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조직의 어떤 균일화를 위해서 또한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담금질과 같이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열처리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열처리 종류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표면 경화법도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침탄 탄소를 향한 침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질소를 향한 질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에서 하는 그런 또한 표면경화법이 있고 고주파를 사용하는 표면경화법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본론에서는 강의 표면경화법과 경화법과 그 다음에 열처리도는 다음과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는 표면경화법 그래서 표면경화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고 첫 번째 우리가 침탄 케이스 하드닝법에서 침탄법을 한번 살펴보죠. 침탄법. 자, 침탄법은 어떤 것이 침탄법인가? 재료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중요한 포인트죠. 탄소 침투가 핵심 용어가 되겠죠.
탄소를 침투하고 또한 표면부터 차례로 가공석강, 공석강, 아공석강의 층을 만드는 방법을 침탄법이다. 그래서 어떤 층을 만드는가,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조직이 표면으로부터 결국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공석강, 그 다음에 공석강, 그 다음에 가공석강 순으로 조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침탄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침탄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가스에서 하는 우리가 가스 침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체를 이용한 고체 침탄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스 침탄법은 탄소량이 적은 강에, 이것은 탄소량이 적을 때, 적은 경우, 그 다음에 고체 침탄법은 침탄한 재료의 침탄제를 미피한 철제 용기 속에 논에 넣어 가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탄소량이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900에서 950도로 5에서 6시간을 가열한다. 시간을 유지한다는 거, 가열 시간을. 그래서 이것은 900에서 950도. 이 범위에서 5에서 6시간 가열해서 우리가 표면 처리하는 것을 고체 침탄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케이스 하드닝법 있죠. 케이스 하드닝. 자, 케이스 하드닝법 있다. 하드닝법.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면 처리하는 거냐. 거기에 침탄을 해간 재료는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침탄법 후에 처리하는 거. 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케이스 하드닝법이다. 그래서 침탄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을 케이스 하드닝법이고, 거기에 침탄을 한 재료의 중심으로 장시간 가열했기 때문에 결정림이 조대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끈기를 주기 위해서, 끈기. 인성이 되겠죠? 끈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침탄적 경도. 경도를 우리가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끈기를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1차 담금이다. 1차 담금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2차 담금질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화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질화법. 질화법입니다. 질화법. 자, 질화법은 어떻게 우리가 표면 처리하는 거냐? 말 그대로 내가 강을 암모니아 기류 중에서 가라야 질소를 침투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NH3에 암모니아가 됐죠. 이런 기류 중에서 결국은 질소를 침투시킨다. 질소 침투. 중요한 핵심 용어가 되겠죠. 질소 침투하는 거. 알루미늄, 몰리브덴, 바나듐, 크롬 등 가운데 2종 이상의 원소를 함유하는 강을 질화강이라 한다. 그래서 2종 이상 원소를 함유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질화강이라 한다는 거. 질화강.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질화용 강은 질화로 표면에 질화층을 만들고, 질화층은 고온에도 연화되지 않고, 또한 내식성도 크고, 또한 담금질할 필요도 없고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죠. 장점.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살펴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온에도 연화되지 않는다. 연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식성도 크다. 내식성이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금질할 필요도 없고 변형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4번, 4번까지 있다는 거. 나머지 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라고. 청화법입니다. 다음에 청화법. 청화법을 살펴보죠. 청화법.
자, 이 청합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청합법. 사이나 칼리 또는 사이아나 나트륨을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KCN 혹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NaCN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사이아나 칼리나 사이아나 나트륨을 사용한다는 거. 이걸 철제 동안에 넣고 결국 어떻게 되죠? 수중 또는 유중에서 강제 표면적을 담금질되어 경도가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제 동안이 철제 도가니에 넣고 그다음에 어떤 겁니까? 이것을 강제를 소정의 시간만큼 담근 후 수중 또는 유능에서 급냉한다. 그래서 소정의 시간에 담근 후에 열이 가해진 상태 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중 또는 유중에 의해서 우리가 냉각을 시켜서 사용한다는 거. 이러한 표면 경합법을 우리가 청합법 또한 사인안합법을 배운다. 사인안합법. 그래서 사인안합법.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하나 칼리, 사인하나 나트륨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침탄과 질화가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침탄질화법이라고 한다는 거. 침탄질화법.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침탄질화법이라고도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용어에도 어떤 기술사에서는 다양하게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어가 또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자, 하형 경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 표면을 급속히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까지 가열 냉각하여 경도를 높이는 표면 경합법이다. 그래서 강제 표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쓰지 않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로 어떻게 됩니까? 가열 냉각하여 목적은 뭐죠? 경도 상승이죠. 경도를 상승시켜주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하형 경합법이다. 그래서 하염을 이용하는 거죠. 하염을 이용하는 거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아세틸렌염으로 가열해서 여기에 수류 또는 분사수를 급격히 부어 담금질하는 방법으로 재료의 조성에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 특기이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템포럴리 어떤 임시 방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고주파 담금질. 자, 고주파 담금질은 어떻게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고주파를 말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전류로 아전류를 일으켜. 그래서 이거는 와전류를 일으켜. 아전류. 뭘로? 고주파 전류로 와전류를 일으키고, 이때 열로 하염 담금질법과 같은 원리 담금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하염 우리가 담금질법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지만은 에너지는 고주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징 한번 살펴보죠. 자, 특징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주파수를 조절하여 용량 가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가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화시킬 부분의 형상에 매우 근접되게 담금질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열이 매우 급속하여 경화층의 내부의 금속은 거의 가열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 변형도 적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숙련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숙련이 필요치 않다는 까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처리노에서 살펴보죠. 열처리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처리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열처리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어닐링로. 어닐링을 위한 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금질. 당금질을 하기 위한 당금질을 위한 로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닐링 로와 당금질 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닐링 로는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사로, 머플로, 가동상로. 그래서 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머플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동 상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금질을 하기 위한 그런 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템퍼링, 노멀라이징. 그래서 당금질로는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캔칭이나 노멀라이징, 템퍼링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포함이 된다는 거. 머플러, 전기 저항로, 연속 가열로, 용로가 있다. 그래서 머플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로가 있고, 전기 저항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연속 가열로. 연속 가열로. 그 다음에 용로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머플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동상로가 나와 있죠. 그 그림도 한 번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과 같이 답안 작성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속 가열로는 프로세스로 이렇게 어떤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속 가열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염용로가 있죠. 염용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전기, 저항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주울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가열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용로는 가열제를 용이한 염, 금속 또는 유 중에 가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역제 연령의 금으로 요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쉽고 저온의 가열물을 침적하여 요구의 용도 감각 근수함으로 가열물은 단시간 내 소요 온도 내에 균일하게 가열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열처리로는 여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표면처리 경화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처리 경화법은 대단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